사연을 읽고 따뜻한 시를 처방해 드릴게요. 오늘의 처방전.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시험이 끝나고 돌아온 오늘의 처방전의 DJ 이재원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민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는 생활하면서 어떤 고민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고민을 누군가와 나누고 처방을 받는다면 어제 찡그렸던 당신의 표정은 오늘 미소를 좀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미소를 위해 여러분의 사연에 따뜻한 시를 처방해 드리려고 해요. 그럼 오늘의 처방전 라디오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일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이 순간순간을 때론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소소한 일들을 가볍게 여기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주변에 항상 있던 친구들, 뒤에서 나를 응원해준 부모님, 그리고 나에게 항상 조언해주시는 선배, 이렇게 무뎌진 고마움에 진실된 마음을 표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조차 그러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함께 노력해봅시다. 그럼 빈첸의 별을 듣고 와서 첫 번째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대학생이 된 저는 돈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놀 때, 그리고 과 생활을 할 때, 학회 참여를 할 때, 그리고 심지어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에도 돈이 필요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와 집을 오가면서 스스로 부모님에게 큰 피해가 된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는 지금의 저는 부모님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 지금은 필요한 곳에 돈을 쓰려고는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게 돈이더라고요. 용돈을 다 써도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제가 놓인 것이 참 이게 죄책감도 들고 그렇다고요. 돈은 일상이지만 더 중요한 일상이 부모님인데 어떻게 보면 이 위치가 현실에 와서 바뀌어 버리는 게 아닐까 두렵기도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지금 잠깐 듣고 온 노래가 스윙스의 For Mother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부모님에게 해주는 그런 편지를 직접 랩으로 작사해서 스윙스가 부른 노래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보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돈에 대해서 좀 민감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학교에 와서 돈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고 과연 내가 부모님에게 받는 돈을 내가 어느 정도 쓰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 문제를 막 생각만 하고 있기보단 내가 교회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 활동을 하면서 장학금을 타서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은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자면 학교에서 하는 행사나 그리고 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조금 자신의 업적을 남겨서 장학금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돈을 쓰는 내 자신이 죄책감이 든다라고 하셨는데 그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돈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내가 성공해서 나를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나중에 내가 성공했을 때 몇 배로, 몇십 배로 되갚아주자. 그러니까 이 되갚아주자가 나쁜 말이 아니라 조금 더 그러니까 내가 받았던 것을 다시 되돌려주자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성공을 하자는 마인드를 갖고 열심히 어떤 일이든 임하는 자세를 갖고 있거든요. 사연자분도 한번 이런 자세를 갖고서 학교 생활이든지 그리고 여러 다른 생활 그리고 대회 같은 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돈이라는 거는 쓰면서 후회하는 것보다 쓸 때는 즐기고 나중에 내가 성공했을 때 그 성공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좋게 되돌려 주자라는 마인드를 갖고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사연자분 이렇게 해서 그럼 제가 방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해 고난 따윈 말 많아들은 당당해 너무 기가 부모님 이건청. 아버지의 등 뒤에 벼랑이 보인다. 아니, 아버지는 안 보이고 벼랑만 보인다. 요즘엔 선연이 보인다. 옛날 나는 아버지가 산인 줄 알았다. 촬영산맥이나 낭림산맥인 줄 알았다. 장대한 능선은 모두가 아버지인 줄 알았다. 그때 나는 생각했었다. 푸른 이끼를 스쳐간 그 산에 물이 흐르고 흘러 바다에 닿는 것이라고. 수평선에 해가 뜨고 하늘도 열리는 것이라고. 그때 나는 뒷짐지고 아버지 뒤를 따라갔었다. 아버지가 아들인 내가 밟아야 할 비탈들을 앞장서 가시면서 당신 몸으로 안아드리고 있는 걸 몰랐다. 아들의 비탈들을 모두 끌어안은 채 까마득한 벼랑으로 쫓기고 계신 걸 나는 몰랐었다. 나 이제 늙은 짐승이 되어 힘겨운 벼랑에 서서 뒤돌아보니 뒷짐지고 내 뒤를 따르는 낯익은 얼굴이 하나 보인다. 겨우겨우 벼랑 하나 발딛고선 내 뒤를 따르는 초식동물 한 마리가 보인다. 네,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 듣고 왔습니다. 이번 사연은 진짜 일상 얘기예요. 바로 슬럼프 극복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는 가끔 어떤 일에 집중하다 보면 정체기를 겪어요. 이 정체기를 슬럼프라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사연을 지금 이제 칼리 레이 잽슨의 Call Me Maybe를 듣고 와서 바로 읽어드릴게요. 저는 대학교 시험을 보면서 한 가지를 느낍니다. 매번 왜 생각만큼 안 나오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곤 하는 거예요. 노력한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처음에는 잘 되나 싶었는데 결과를 보니 막상 좋지는 않고, 사람들은 노력을 하면 된다는데 그 노력은 저에게 이제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저는 이 과정을 슬럼프라고 생각해요. 이런 슬럼프는 도대체 어떻게 극복하는 게 맞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사연을 듣고 왔는데, 이 두 번째 사연은 여러분도 들으신 것처럼 바로 슬럼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슬럼프를 겪고 있다, 정체기를 겪고 있다라는 생각이 가끔 드는데요.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과연 내가 잘 하는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대인 기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이런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거든요. 이 슬럼프라는 게 내가 타인에게 내 자신을 공개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활동 같은 거를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 정말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물론 첫 번째로는 내 자신을 누군가에게 보여줌으로써 상대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공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활동을 하는지 사진 그리고 기록을 남겨놓지 않으면 정말 내가 성장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SNS에 내가 하는 활동들을 하나하나 올리다 보면요, 그 피드를 나중에 천천히 내리고 올려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이러한 일을 했고 성장하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는구나.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지금의 내가 훨씬 더 나은데? 지금은 내가 천천히 성장하는 것 같아도 정말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의 나는 너무 많이 성장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제가 하는 활동들을 자주 올려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가끔 봐요. 그렇게 보다 보면 이 슬럼프라는 게 완전히 정체된 건 아니거든요. 이 슬럼프라는 건 완전히 정체됐다기보단
예전에는 성장을 정말 빨리 하는 게 눈에 확 띄게 보였는데 지금은 너무 미세하게 성장한다라는 이 느낌을 슬럼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씩 정체돼가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뭐 당연한 거라고는 생각하고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NS에 가끔 자신이 하는 활동을 올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성장하는 모습이 더뎌도 그 성장하는 모습을 확연하게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아마 슬럼프라는 것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연자분도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봐서 슬럼프를 꼭 극복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과 비슷한 뭐 생각을 하신 분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누구나 그렇게 30이 된다. 편채원. 세상에 당연한 건 없었다. 고된 시간을 견뎌낸 꽃이라 해서 모두가 제때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조금 느리고 서투르면 어때? 우리의 30은 아직 피어나는 중인걸. 아프니까 청춘이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아프면 그거는 그냥 병이고 고통이고 뭐 스트레스죠. 아픔은 그냥 미래에 내가 봤을 때 나를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 그런 요소. 그땐 그랬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이나 아니면 그게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 라는 이런 생각이죠. 아픔, 즉 고통은 흉터를 남깁니다. 그런데 이 흉터는 성장한 미래의 내가 볼 수 있는 마음속 징표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일상 속에서 여러 고통들이 있으실 텐데 지금 그것 때문에 막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언젠가 그것을 조금 이겨내고자 노력하고 하루하루 발전된 나날을 보내다 보면 과거의 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고통에 무뎌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고통을 즐길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뭐 2개의 사연을 들어봤는데 정말 뜻깊은 그런 사연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라디오를 마칠 시간이네요. 지금까지 김서연 PD 수고하셨고요. 저는 DJ 이지원이었습니다.